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맡고 있는 주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기업에서 모든 기업이 쓰고 있는 ERP, CRM 이런 것이 전략적으로 잘 통합이 된다면 어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어떤 시너지가 날지 오늘 그런 주제를 갖고 오늘 영림원 소프트랩의 전인호 영업대표님 또 세일즈포스의 김결의 영업대표님 두 분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CRM이랑 ERP가 잘 연동이 되면 되게 시너지가 날 거는 같거든요. 근데 사실 두 회사 다 신생 벤처도 아니고 둘 다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리딩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ERP와 네. CRM 쪽에서. 그렇다면 그런 두 개 기업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뭔가 연기하고 시너지가 나는 그런 액션을 취하기가 마음이 있어 쉽지가 않을 텐데. 네. 어떻게 이렇게 콜라보가 이렇게 시작된 건지 궁금해요, 그게. 우선 최근 아무래도 다른 두 브랜드의 조금 솔루션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콜라보를 좀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졌거든요. 아무래도 좀 성공 사례로 봤을 때 밀가루에 이제 곰이 좀 맥주 네네. 콜라보를 해서 판매를 된다든가. 그리고 아무래도 각각 서로 업계에 좀 전문적인 솔루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좀 같이 하면은 좀 더 큰 시너지를 조금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이 콜라보가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나 아무래도 양사의 솔루션을 조금 다 잘 사용하시는 업체들이 좀 최근에 두 솔루션의 연계를 많이들 추진하는 시장에서 사례들이. 그런 요구가? 네, 그렇죠. 그래갖고 좀 사례들이 늘다 보니까 이게 그로 인해서 좀 얻는 시너지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세일즈포스와 함께 이제는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고객들이 이제 좀 연결에 대한 니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세일즈포스와 영림원 소프트랩의 ERP가 만나는 좀 전략적인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의 개인적인 친분으로만 하는 거 아닌 거죠, 지금? 네. 양사 간에 전략적으로 지금 하는 거죠, 지금요? 네. 저희도 저희도 요번에 같이 처음 뵙게 돼가지고, 됐고요. 이거를 이렇게 이따가도 자세하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뭔가 ERP, CRM 이렇게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시너지 내기 위해서 해보니까 어떤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어떤 포인트가? 아무래도 연결을 했을 때 포인트가 될까요? 네네. 아무래도 저희 쪽도 그렇고 세일즈포스도 그렇고 단연간 좀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시스템 간에 연결을 안 해봤던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쪽에서도 이제 표준적으로 좀 이제는 같이 연동한 항목들에 대해서도 좀 정의가 됐던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ERP 입장에서 봤을 때는 CRM에서 이런 것들이 좀 주요하게 고객사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거구나. 우리 ERP성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CRM 쪽에서도 동일하게 ERP를 운영하면서 요런 데이터들은 우리 쪽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 고민들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하면서 두 분도 진짜 각 다른 분야의 CRM, ERP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점이 훨씬 넓어졌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실제로 그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가장 처음 했었던 게 서로에게 데모를 보여주는 것인데 서로의 시스템을 이해해야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고객분들께서 원하는 게 단순히 ERP, CRM의 연동이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에서 무엇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연동할까가 이제 궁금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이 무엇일까 저희가 먼저 알아보고자 다양한 또 고민들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이런 CRM과 ERP 전문기업들 전략적 연계를 촉진시켰는지 15분 영상 보시고 여러분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의 핵심적인 가치는 제품이었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잘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면 고객들이 구매를 해주셨기 때문에 회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대부분 생산과 유통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고객분들은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이제 찾기 시작했고요. 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쟁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고객이 알아서 제품이나 회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검색하고 막 네. 그래가지고, 그죠? 사실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저희도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 앞서 미리 검색을 해보고 후기를 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는 고객의 데이터가 정말 중요해졌다라는 좀 관점. 그 관점이 이제 B2B에서도 일어날 거다? 네, 맞습니다. 이미 일어나 있고요. 실제로 제가 고객을 만났을 때 이미 고객은 세일즈포스의 경쟁사가 누구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미팅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고객의 데이터가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것에서 실제로 재화나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는 이 고객의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뭐 CRM은 충분히 CRM 같은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영림원 같이 ERP 회사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결혼님의 말을? 아무래도 저희 ERP 같은 경우는 기업 운영에 있어서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고객사들, 저희 쪽에서 이제 이미 사용하시고 계시던 고객사들 쪽에서 봤을 때는 뭐 CRM의 도입도 있으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추가 개발이나 고도화를 통해서 이제 불량에 대한 원인 분석은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는 거고 고객 접점에 대한 관리들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B2B, B2C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B2C 같은 경우는 채널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ERP랑 연계하는 작업들이 상당수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는 B2B를 하시는 고객사 분들께서는 이제 고객사에서 필요한 것들, 고객사에서 예전에는 뭐 필요한 것들이 대다수 그냥 생산 납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뿐만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생산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온도에서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기타 정보들도 많이 요구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래갖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상당수 좀 고도화됐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고객의 데이터가 네. 제대로 잘 그 ERP 시스템에서 녹여져 있으면 예. 뭔가 예측하기도 편할 것 같고, 그죠? 그렇죠. 뭔가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문제에 대한 히스토리를 추적할 때도 그렇죠. ERP만 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죠? 그런 네.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는 뭐 다양한 솔루션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 솔루션들을 통해서 취합을 하시는 케이스들도 있으시고 ERP에 이전 뭐 납품됐던 뭐 시리얼 번호라든가 로트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역추적하는 것들은 당연히 돼 있고 특히 뭐 의약품이나 식품 쪽 관련해 가지고는 또 이력 추적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원재료가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어떤 제품에 투입이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산 프로세스를 우리가 어떻게 태워 가지고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고객에게까지 이제 전달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식품 같은 경우도 뭔가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했을 때 전량 폐기 그리고 나갔던 것도 다 회수 처리 그들이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적할 수 있게끔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게끔 좀 시스템적으로도 지원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결혜님. 그동안 이제 이게 CRM 쪽 많이 하셨으니까, 그동안은 이제 CRM대로 회사가 쓰고, 그것이 ERP하고 뭐 연동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동안은 많이 안 했나요? 어떤 회사들이 어땠나요? 그동안은? 사실은 국내에서는 이미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대기업 위주로 이런 연동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객의 니즈가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되었고 이 고객의 니즈에 따라 회사가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인호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를테면 이력 관리라든지 생산을 하고 납품을 했던 부분에 고객의 정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ERP 자체만으로는 이 다양한 고객 정보들 또 변화가 너무나 많은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 CRM들을 찾게 되었고 처음엔 단순히 우리가 영업 관리를 한번 해보자 고객의 정보들을 좀 기록해보자 해서 이제는 이 정보들을 ERP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생산 관리나 이력 관리랑 같이 연결을 시켜보자라는 니즈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실 고객의 데이터가 ERP 기관 시스템에 잘 녹아져 있으면 기관 시스템에 되게 좋겠죠. 여러 가지로 네. 하는 데 있어서. 거꾸로 이제 일선 영업에서 영업을 뛰고 있는 영업사원이라든지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일선에 뛰는 에로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고객 데이터가 기관 ERP 시스템에 잘 녹아져 있으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몇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피드백 중 하나가 이 영업사원분들이 재고 파악이 너무 어렵다. 재고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고객과 납기 일정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두 시스템이 연동이 된다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 재고 데이터를 연동하는 게 첫 번째로 꼽습니다. 이 데이터가 연동이 된다면 앞으로 영업사원들이 ERP를 따로 접속하시거나 혹은 담당 직원한테 문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그대로 정보를 보시고 고객과 소통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요즘같이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는 그런 게 특히 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이제 담당자 또한 그렇죠.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몇 개 있는지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또 상황이 어떻게 많이 발생됩니다. 기능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도 세세한 것들까지 다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채널로 가면 더 심하겠죠.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의 정보가 지금은 너무너무 복잡해지다 보니 이제는 각각의 시스템만으로 이 고객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RM 내에서는 이제 마케팅을 하거나 또 세일즈를 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이 고객의 구매 프로세스를 하나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 제품과 고객을 연결함으로써 고객이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것들의 피드백을 줬는지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고객과 기업 운영을 또 연결함으로써 우리 회사가 고객을 파악할 수 있게끔 고객과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연결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기업이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개별 고객에 맞춤형으로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매번 기업이 다양한 고객을 매번 만날 수도 없는 거고, 네, 맨날 소통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CRM이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그 CRM을, 갖고 있는 그 다이나믹한 CRM을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기관계 ERP하고, 이래서 이제 뭔가 이것이 잘 연동이 되면,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고객의 소리를 듣는 거고, 네, 네. 고객과 소통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는 그렇게 되는 거네요, 결국. 예, 맞습니다. 사실 또 한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 서비스 영역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판매해서 단순히 끝이 아니고 이제 고객의 이 로열티를 관리하기 위해서 충성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이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그렇죠. 되는데요. 고객이 과연 무엇에 우리한테 불만이 있었는지, 뭐 제품에 대한 불만이었는지, 영업 단계에서 사람에 대한 불만이었는지, 혹은 생산에서 뭐 불량이 났기 때문에 불만인지 이런 부분들을 회사가 정확히 체크하고 또 고객과 응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CRM만 가지고 ERP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두 시스템이 연결되어야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또 효율적으로 응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이 기업이 고객의 관점으로 이제 운영이 되려면 CRM과 ERP가 연동이 돼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해 갔고요. 자, 이제 그걸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 먼저 궁금한 게 뭐 어떻게 보면 영림원이나 그 세일즈포스나 ERP나 CRM 쪽에 이걸 굉장히 또 많은 다양한 이제 리딩을 하는 기업이니까 궁금해요. ERP나 ERP 또 CRM이 다양한 진화가 있겠지만 이렇게 정말 그 고객의 관점에서 기업이 운영되기 위해서 어떻게 ERP는 CRM은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 그걸 각자 각자 회사의 관점에서 한번 그 피처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짧게 네.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CRM이 과연 무엇이냐, 혹은 세일즈포스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이 세일즈포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CRM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스터머 360도, 고객 360도입니다. 바로 고객을 중심으로 우리가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연결하고 또 관리함으로써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해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 세일즈포스가 제공해드리는 가치입니다. 지금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 서비스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커머스나 아니면 교육, 또 파트너 관리 같은 정말로 다양한 이 고객 접점을 관리할 수 있는 저희 세일즈포스 서비스들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는 이 고객 360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고객을 관리하는 다양한 부서에서 어느 곳에서 고객을 바라보더라도 동일한 모습의 고객이 보이게끔 만듦으로써 고객이 우리 회사의 부서와 컨택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과 기업 자체가 소통하게끔 만드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확보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 세일즈포스가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고객 360도라는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고객의 본질을 다양한 관점에서 그걸 쉽게 볼 수 있게 하려면 굉장히 저게 그 사용자 UX가 이제 직관적이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객의 데이터가 아주 물 흐르듯이 여기저기에 쉽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가장 고객의 접점에 무엇이 있느냐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호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 채널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고객은 지금 이메일만 보진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보시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메시지 툴인 이 카카오톡, 정말로 다양한 채널들을 활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SNS도 있고요. 우선은 이 고객과 유입될 수 있는, 고객과 접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 채널에 대한 데이터가 세일즈포스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옴으로써 고객은 세일즈포스를 통해서 소통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내부 직원들이 그러니까 자동화된단 말이죠, 그것이. 네, 맞습니다. 연동을 시키는 거죠. 오케이. 이런 네. 시스템도 다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 고객은 이 회사와 소통을 하지만 이 회사가 소통하는 툴은 세일즈포스가 되는 거죠. 그 데이터는 한 곳에 전부 다 모이기 때문에 그 누가 데이터를 바라보더라도 동일한 모습이 보이게끔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내부 프로세스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앞단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면 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즉 고객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이 또 구성이 돼야 되는데요. 이 세일즈포스는 노코드, 로우 코드로 로우 코드. 예, 맞습니다. 노코드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네. 코딩이 약간 들어갈 수 네, 있지만 네네. 대신에 그만큼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게 새로운 프로세스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즉 우리 고객의 시장이나 시장이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빠른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시스템을 확장시키거나 또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롱 소프트랩은 아무래도 ERP를 지금 28년간 조금 이상 되는 세월 동안에 통합 ERP만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이 저희가 기존에 뭐 ERP 패키지 해가지고 단품 패키지가 있지만은 이 패키지만으로는 고객의 고객, 어떻게 보면은 뭐 고객 중에서 제약 쪽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유통 쪽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식품 쪽도 있을 거고, 뭐 IT 서비스, 최근에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2000년대 이후부터 많이 올라온 것들이 IT 서비스 쪽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고객사의 고객들을 위해서는 고객의 ERP가 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업종별로 해갖고 뭐 산업군별로 해서 저희가 패키지 프로세스들을 일부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 산업별로 패키지 프로세스 자체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경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다 보니까 다른 솔루션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뭐 로봇이 포함이 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 MES, 뭐 예전에 뭐 MES지만 최근에 뭐 PLC에 대해서도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WMS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은 것이 요새 자동화되고 디지털화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게 ERP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은 ERP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인사, 급여, 회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산이나 물류나 아니면 구매라든가 아니면은 또 특정 업종에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관리가 필요한데 각각 전문 솔루션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ERP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커버가 가능하겠지만 전문 솔루션에 훨씬 더 맡기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연결을 좀 많이들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유지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ERP를 사용하시는 고객사 분들을 봤을 때 보통 10년 이상씩 쓰십니다. ERP를 한번 구축하시게 되면. 근데 그때 동안에 경영 환경이 변화 안 되시는 건 아니거든요. 뭐 우리의 회사의 사업 부문이 변경이 된다든가 아니면 추가가 된다든가 최근에 뭐 마스크를 제조하시는 업체들 기존에도 있으셨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또 마스크 제조 부분이 생기시는 고객사 분들도 상당수 많이 늘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ERP 상에서는 이제 고도화라든가 추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컨설팅 개발들이 적용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또 내부의 팀을 조직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는 ERP가 옛날처럼 ERP 혼자서만 도는 것이 아니라 네. 다양한 이제 외부의 어떤 시스템들하고 네. 애자일하게 유연하게 네. 연동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님께서요, 영업, 마케팅 및 리더십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 CRM을 사용합니까? 네. 예, 뭐 저희 입장에서는 매일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이 데이터를 실제로 입력하시는 분들은 이를테면은 영업, 마케팅, 서비스 분야의 현업분들이 되실 거고요. 이 데이터를 매일 조회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리더십에 계시는 경영진분들이 되실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 경영진분들 우리의 비즈니스를 한눈에 보셔야 되는 이 가시성이 필요한 그렇죠. 건데 다양성을 잡으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조회를 하시는 거고요. 한편으로 현업분들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불편하게 업무하셨던 것들을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성을 제공해 드리는 면에서 매일매일 사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거를 매일매일 저거 사용하고 보면 뭔가 그 사람이 관점들이 달라지나요? 어떤가요? 궁금해. 네네. 사실 어떤 분들께서는 네. 어차피 똑같은 업무를 내가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똑같은 화면에 그렇지. 네, 같은 UI를 보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니까요. 하지만 이 데이터 내용은 어쨌든 어딘가에는 저장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로는 엑셀로 관리를 하시거나 혹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이 자체를 전사적으로 공개하고 같이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대로 제가 다른 분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공유받음으로써 저 역시도 발전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입력하시는 것들, CRM을 사용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정광진님께서요, 고객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할 경우에 기업마다 얻고자 하는 데이터가 다를 것 같은데요. 분석에 대한 리포트 커스터마이징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공이 가능할까요? 우선은 뭐 이게 고객 쪽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우선은 뭐 세일즈포스의 데모션이라는 거 봤을 때 우선 세일즈포스에서는 뭐 데이터들이 있는 것들을 커스터마이징이나 그리고 자체적으로 좀 분석 리포트 해볼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ERP 같은 경우도 그런 데이터들을 요청하시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회사 내부에 뭐 경영진분들 의사결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회사 내 전산 개발자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개발 툴 제공해갖고 자체적으로 좀 개발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나 이런 것들 기술 이전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세일즈포스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지만 태블로우라는 제품도 또 저희 세일즈포스의 제품이기 때문에 네, BI 툴? 네, 맞습니다. 이제 시각화하는 것들에 관해서도 직접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기종님께서 그 질문을 보면 이제 데이터 기본 전략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일단은 스타트업인데 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있잖아요. 네네. 막 그 성장하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CRM이나 뭐 ERP 같은 것을 어떤 관점으로 잘 운영하면 좋을 건지, 그 뭐 팁 같은 거 뭐 혹시 있다면? 네. 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네네. 드리면 실제로 제가 스타트업 출신이어서 또 어떤 환경이신지 약간은 이해가 익시트한 됩니다. 스타트업? 네,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네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네. 좋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네네. 네, 회사입니다. 아직도 저도 애정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회사인데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거에 의하면 이 스타트업 자체가 워낙에 빠르게 성장을 하고 빠르게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시스템 역시도 또 관리해야 하는 데이터 역시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그렇죠. 네, 또 원하는 것들이 순간에 없으면 바로바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즉 이제 다양한 변수에 맞게끔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게 굉장히 컸었는데, 결국에는 이 변수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반영해서 우리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지, 즉 이제 DT를 위해서 데이터를 잘 쌓아야 되는데 이 쌓는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이게 성장을 할 때, 폭발적 성장할 때 또 확 진짜 예전에 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걸 잘 안 해놓으면 봉성환님께서 큰 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ERP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ERP에서도 오늘 이런 연동의 시너지가 적용이 가능할까요? 네. 뭐 아무래도 저희도 ERP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나눴을 때 시장에서 ERP가 패키지를 제공을 하고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뭐 구축형 ERP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기존 ERP가 구축형이고 커스터마이징이 좀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뭐 적용이 가능하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건 이제 거꾸로인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CRM인데 뭐 예. 지금 말씀하신 똑같은 게 적용이 가능하겠죠? 네, 네네. 그렇죠. 또 이기조님께서 CRM과 ERP 제품 간의 인터페이스 연동할 때 이슈가 있는지요? 또 이슈 해결을 위한 별도 인터페이스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는지요? 네, 저희 그 담당자분께서 그 답글을 이제 남겨주신 네네.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세일즈포스 그리고 이제 영리몬도 마찬가지지만 API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동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떠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민희님, 현재 세일스포스를 사용 중인데요. 제조 생산 모듈이 없어가지고 자체 개발해서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원가 관리나 수많은 비효행 관리 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조 생산 쪽은 토종 ERP인 영림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영림원과 세일스포스 간의 양방향으로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도록 영림원도 API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네. 우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림원도 API를 제공을 하고, 세일즈포스 쪽에서도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최근에도 또 계속해서 이제는 아무래도 사례들이, 연동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저희도 API도 서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서 갖다가 쓰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개별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개별 답글들을 또 양사이트 전문가분들이 답글을 달아주시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지훈님께서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상담원이 ERP 화면을 보고 고객 응대하는 것과 CRM과 ERP가 통합된 환경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요거는 아무래도 제가 조금 영업 진행했던 사이트 봤을 때 CTI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는 ERP에 있는 주문 내역들을 보고서 고객 응대를 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으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무래도 CRM이랑 연결이 되면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ERP상의 데이터들은 실질적으로 주문이 들어간 데이터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주문 이전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식의 고객의 니즈가 있었고 어떤 상품들에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CRM의 데이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들을 보고선 응대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구매가 됐던 것들만 그렇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었던 것들, 검토를 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뭐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다른 사유로 그걸로 결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상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 사람한테 또 신뢰도가 갈 것 같아요. 그죠? 네. 나한테 그만큼 관심이 있구나, 이 회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세션 Q&A 여기까지 했고, 여러분들 세션마다 Q&A가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뭔가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실제로 이 CRM하고 ERP가 연동이 되는, 전략적으로 통합이 된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보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제일 좋은데, 두 분이 또 오늘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그런 회사를 방문해가지고 인터뷰를 하셨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네. 저도 아까 댓글을 봤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사례에 관련된 좀 질문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어떻게 연동을 했는지 같은 것들인데요. 이제 GW 바이텍이라는 저희 세일즈포스를 올해 이제 도입하신 고객입니다. 실제로 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연구 기자재를 이제 다양한 기업이나 혹은 또 연구소에 이제 납품하고 계시는 네.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인데요. 이제 영림원을 원래 사용을 하고 계셨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초에 이제 저희 세일즈포스를 도입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연동을 시켰고, 그리고 왜 연동을 하셨는지 인터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직접 현장에 가서 담당 부장님하고 인터뷰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GW 바이텍은 20년 이상 비즈니스를 운영해 오면서 수많은 고객의 데이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는 개인이 그리고 각각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산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각 부서 간 주간 보고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지만 원활한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정보를 중복으로 요청하거나 처리하는 등의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고객이 우리와 무엇을 했고 또 우리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객 싱글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이 외부 데이터를 관리하는 CRM 그리고 내부 데이터를 관리하는 ERP 이 두 가지 시스템에 어떤 부분을 연결하셨는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ERP에서는 제품의 가격 재고 등의 제품 정보와 채권 정보를 CRM으로 넘기고요. CRM에서는 주문 정보를 ERP로 보냅니다. 즉, 영업사원이 고객과 소통하면서 견적서를 작성할 때 따로 ERP의 정보를 줘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객의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도 두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어 매우 편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채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수급 내역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ERP 그리고 CRM 각각의 조금 메이저 솔루션들을 사용 중에 있으신데 유지관리 쪽에서의 이점들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CRM하고 ERP 업체가 있지만 메이저 솔루션의 경우에는 상호 연동을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슈에 대한 대응도 빠르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것도 장점이라고 보고요. 또한 장애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원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SaaS 기반의 CRM의 경우 데이터 보안과 확장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메이저 솔루션일수록 이러한 부분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연동을 고려하는 업체가 좀 준비해야 될 사항이나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시스템의 연결은 단순히 서로 다른 IT 시스템의 데이터 활용을 넘어서서 전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개선하는 작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각 시스템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업무를 어디서 수행하는지 교통 정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연동 후에는 한 번 정한 프로세스를 바꾸기 위해 두 시스템 모두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필요한 기능이라고 바로 시스템에 반영하기보다는 충분히 고민하고 반영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디지털 혁신은 시스템 도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조직 문화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한 변화와 다가올 또 다른 변화를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 모두가 디지털 채널로 집중되는 현재 상황에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함으로써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전사 구성원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동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근데 있잖아요. 저 궁금한 게 두 분 이 GW 바이텍 프로젝트 하시면서 항상 프로젝트라는 걸 하게 되면 뭔가 얻는 레슨런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두 분이 그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래도 네. 각자가 이거 하면서 정말 느꼈던 하기 전에는 정말 이런 잘 몰랐는 확실히 느꼈던 거 그런 거 레슨 하나씩만 좀 얘기해 준다면. 네. 우선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영상에서 보셨듯이 GW 바이텍 같은 경우는 우리 영리먼 소프트랩의 ERP를 좀 장기간 운영하신 고객사거든요. 현재 저희 ERP를 사용하시는 그리고 운영하시는 고객사분들 중에서는 뭐 CRM을 사용하지만은 ERP랑 연계 안 하신 케이스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CRM을 아예 사용 안 하시는 케이스들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전부터 조금 ERP는 타 시스템들과의 좀 연계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는 우리가 제공하는 ERP 솔루션에 대한 가치 외에 타 솔루션에서 좀 고객사에게 줄 수 있는 가치나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들에서 공부를 좀 하면서 많이 배울 수가 있던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히나 CRM에 대해서 좀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치라든가 제공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 이제는 앞으로 조금 세일즈포스랑 우리 영리먼 소프트랩이랑 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했을 때 줄 수 있는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인호님은 이게 예전에 이제 ERP만 생각했는데 CRM 해보고 네, 하면서 그렇죠. 이게 사실 다른 분야도 다 디지털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네, 거기도 그렇죠. 뭔가 그런 게 생길 거 아니에요, 또. 네. 이제 그런 것들과 나중에 연동하는 것들이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굉장히 쉽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런 그리고 것들을. 특히나 아무래도 ERP를 제가 맡고 있다 보니까 고객사분들에서 좀 솔루션에 대한 추천들을 조금 많이 요청을 하세요. 그래갖고 뭐 예전부터 기초부터 있었던 건 뭐 MES라든가 WMS라든가 그렇죠. 뭐 여러 솔루션들을 많이 요청들을 하시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교련님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은 역시 이 하나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툴을 도입해서 업무를 편리하게 진행을 한다, 운영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뼈를 깎는 이 고통이 필요하다. 네, 즉 회사의 문화를 바꾸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특히 네. CRM이라는 단순히 이제 프로그램 하나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또 영리먼 ERP와 연동시킴으로써 기존에 하셨던 업무들의 연장성산이겠지만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또 감수하시면서 실제로 좀 피드백도 불편하시다는 피드백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전사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백신 맞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백신을 다 맞고 또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백신을 많이 맞으셨겠지만 백신을 맞고 나서 아프지 않으면 다행이겠지만 팔이 아프다던가 열이 난다거나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부작용은 원래 코로나를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 정책이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잘 이겨낸다면 또 회사가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준비해온 멘트예요? 아니면 여기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프리스타일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김정우님께서요. 질문이 엄청 많이 하셨는데 1, 2, 3, 4, 5 다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중에 몇 번 좀 할까요? 몇 번? 뭐 아무래도 2번이 2번? 오케이. 네, 낫지 않을까요? 자, 김정우님께서 실제 CRM과 ERP를 인터페이스에서 사용 중인데요. 기능이 너무 다양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일즈포스와 영리먼 시스템을 통합해서 사용하면 이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간소화되어서 실제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ERP도 그렇고 CRM도 그렇고 저희가 구축을 많이 하면서 듣는 소리들이 저희가 뭐 화면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네네. 우리 회사한테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우리 회사한테 필요한 기능들은 다른 부분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게 패키지 솔루션이 됐던 아니면 커스텀이 됐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결되는 케이스들도 있을 거고, 다만 뭐 다양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서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 부문이 변경되거나 아니면은 좀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들이 개선이 이루어져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가장 좋긴 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가장 조금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을 투자를 하고 네. 커스텀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못 쓰는 것들은 조금 많이 좀 배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네, 네네. 저도 4번에 대해서 좀 4번, 답변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CRM과 네. ERP 통합 시스템은 패키지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사실 비슷한 질문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좀 네네네. 같이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커넥터나 아니면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니즈를 많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또 양사가 함께 고민을 해서 커넥터를 개발해서 좀 편리하게 시스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다 보면 이제 커넥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네요. 네, 네, 저희도- 어차피 양사가 뭐 지금 있는 지금 만드신 것들이 다 RESTful API는 다 제공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커넥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러기를 정말 고대하면서 이러한 웨비나를 기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윤성원님께서 CRM과 ERP를 통합할 때 가장 중요한 KPI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회사마다 모두 원하시는 것들이 다르다였습니다. 즉, 어떤 데이터를 서로 연결시킬 건지, 이 연결이 어떤 프로세스에서 일어날 건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를테면 구매를 세일즈포스에서 하시는 고객들도 계시고요. 구매를 ERP에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KPI는 바로 이것들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이것들을 명확한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시스템에 도입하는 것. 네네. 즉, 우리가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KPI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재표님께서요, 실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고객은 대리점이지만 제품 판매를 위한 영업 대상은 엔드 커스터머, 교수, 의사 등 지역 대리점을 통한 구매일 경우 ERP와 CRM의 커스터머의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 솔루션이 있는지요?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의료업계에 좀 계시지 않을까, 종사하지 않으실까 네네. 싶은데요. 사실 저희 세일즈포스에는 PRM이라고 해서 이제 파트너를 관리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즉, 파트너가 우리 영업사원처럼 세일즈를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영업을 하는 건 맞고요. 하지만 영업을 했지만 결국에 엔드 유저는 말씀해 주셨던 교수님, 또 의사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보 역시 같이 세일즈포스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즉, 어떤 영업사원이 영업을 했다처럼 어떤 우리의 대리점이 고객에게 영업을 했다라는 기록이 잘 들어올 수만 있다면, 즉 구조화가 잘 된다면 세일즈포스 통해서도 그리고 ERP와 연동을 통해서 충분히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사원님께서 협력사와 개통 오더나 자재 현황 데이터 공유 시에도 활용이 가능한지요?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CRM에 만약에 협력사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게 될 것 같고요. ERP 상에서도 뭐 협력사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쪽으로 협력사에 주문된 주문 발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렇게만 만약에 활용하신다라고 했을 때도 ERP 쪽에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 세션 Q&A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고객, 기업, 또 경영의 관점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CRM과 ERP가 전략적으로 통합이 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 대한 영상을 15분 보시고 여러분 Q&A 다시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업분들, 특히 이제 고객 접점을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문제점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마케팅에 대한 부분, 두 번째가 세일즈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것입니다. 우선 이 마케팅 영역에 있어서는요, 실제로 마케팅을 진행을 할 때 고객의 목소리는 듣지 못한 채, 즉 고객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는 채 제품을 가지고만 마케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우리가 열심히 마케팅을 해서 이 잠재 고객, 가망 고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영업과 세일즈와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잘 마케팅을 했나?
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마케팅 가시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ROI도 그렇고. 네, ROI 측정이 가장 이제 궁금하고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가 영업에 대한, 이 세일즈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영업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 재고를 가지고 고객과 씨름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납기를 언제 맞춰야 되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객과 소통하는 것들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사실 이 내용들은 생판 회의와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 영업의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겠다, 언제까지 판매하겠다라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생판 회의를 할 때 단순히 매출이나 이 숫자를 가지고만 회의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비스 영역인데요. 결국에 앞단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 채 우리와 영업이 어떻게 했었고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채 서비스가 진행되다 보니 고객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도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좀 듣는 소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재무팀이라든가 아니면 IT팀 아니면 원가팀 이런 좀 기획팀 쪽에서 뭐 좀 미팅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업 운영 관점에서 조금 내용들이 조금 많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으로부터 해가지고 받은 이제 고객 정보가 이제 바로바로 내부의 품질이라든가 아니면 생산이라든가 뭐 기획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들도 있고, 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구매를 진행을 했는데 이 납기 구매품이 도착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죠. 공급망이 예. 좀 많이 문제죠. 이거는 이제 판매를 할 수 없다 보니까 품절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케이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건 수요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산을 많이 해놓고 과잉 재고들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이제 이것들에 대한 처리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나 조금 기업 운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많이 추진하시는 것들이 뭐 기존의 인사급여 뭐 따로 쓰시고 뭐 회계 따로 쓰시고 뭐 생산 따로 쓰시고 하시는 고객사들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통합으로 해서 이제 프로세스 추진을 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수기로 내시던 원가에 대해서 시스템화 하고자 하는 좀 니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분이 경영진들의 이제 니즈일 것 같습니다. 사실 경영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직접 사용을 하시거나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으시지만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쉽게 아실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업무 프로세스상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으시지만 데이터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고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악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표 관리일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떤 영업 성공률이 있는지, 혹은 우리가 마케팅을 했을 때 이 마케팅 통한 이 고객의 어떤 전환율 같은 것들을 측정하고 싶으신데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가 부족하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인데, 사실 대기업은 인력도 많고 네. 원래 그동안 시스템도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동안 있잖아요. 네. 근데 중견기업만 하더라도, 그죠? 중소기업 더 말 나이도 없고,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사장님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경영진들이, 그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두 시스템 연동되면서 이런 것들이 가시성을 탁 제공해주면 네. 굉장히 다양한, 뭐 현업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 못지않은 그런 이제 지표와 가시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기존에 대다수 봤을 때, 뭐 제가 만나는 고객사분들을 봤을 때, 보통 경영진분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자 자료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빠르면 3일 정도 걸리고, 네. 길면은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자료를 현업들이 만들다 보니까, 수기로 만들다 보니까 경영진분들은 항상 이 소리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가 맞아? 라고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좀 의사결정도 좀 늦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도 낮다 보니까 의사결정 하심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들이 현업들 얼마나 힘들습니까? 그런 거 만드느라고. 그게 경영진이 하나만 합니까? 또 하다가 또 금방 변하잖아요, 또. 네, 그거 그렇죠. 말고 이렇게 해줘. 네, 그러면 2, 그렇죠. 3일 또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서로 불만이고 서로 힘들 것 같아요. 네. 그죠? 실제로 저도 이제 만나봤던 이 경영진분 중에서 이 대기업 출신 경영진분이 계셨습니다. 네. 분명히 전 회사에서는 너무 잘 되던 업무 프로세스가 조금 이제 잘 안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래서 좀 이렇게 메이크업하고자 좀 더 발전시키고자 뭐 ERP나 CRM을 찾아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다양한 내용 중에서 우선 고객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한 기업에서 이 고객을 관리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의 데이터를 쉽게 통합할 수 없고요. 그리고 분명히 어딘가에 우리가 정보를 저장은 하지만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 즉 이제 휘발성 데이터로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세일즈포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케팅과 세일즈를 연결하고 또 세일즈와 운영, ERP단을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와 연결을 함으로써 전체 고객의 비즈니스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 마케팅과 영업, 이 세일즈를 연결함으로써 과연 마케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났었는지 이 성과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세일즈를 하나로 연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팅을 하고 견적을 내고 그리고 협상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앞으로 ERP 쪽으로 넘어가서 이 생산을 예측하는 이 생판회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판회의가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풍성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정확한 재고를 그래서 생산하고 이제 확보할 수 있다면 선순환으로 이 영업분들이 우리가 재고가 얼마나 있으니까 납기를 빨리 맞출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밸류를 가지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이 진행이 되고 또 배송이 완료가 된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바로 회계 관리입니다. 실제로 회계 관리도 영업사원분들이 보통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입금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회계팀에서 일일이 넘겨주는 게 아니라 시스템 간의 연동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서비스단이 나오게 됩니다. 고객의 문의사항이 왔을 때 영업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우리가 생산에서 배송에서 이슈 이런 부분들을 모두 확인하고 고객을 응대하기 때문에 고객 응대 시간이 줄어들고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 저희 세일즈포스가 제공해드리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 고객을 중심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고객 360도입니다. 결국에 마케팅과 세일즈를 연결하고 또 세일즈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 이 CRM 자체를 연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ERP와도 연결을 함으로써 전체 고객 관리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게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CRM 하면 그냥 영업 관리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영업, 마케팅, 서비스, 거기다가 이제 ERP까지 네. 이렇게 다 플로우가 연동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이 고객 관리 접점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영업 관리만 해서는 이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시스템들의 연동이 필요하다는 게 그렇죠. 생각입니다. 영업 관리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고객 만족이 목적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기업의 목적은. 뭐 기존의 ERP라고 했을 때 뭐 기업 운영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뭐 이 시스템들 같은 경우는 모든 기업들이 어떻게든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엑셀로 하거나 아니면 수기로 하거나 갖고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기업 운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많이들 인식하시는 것들이 각각의 그냥 단순 업무 지원 시스템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사용하시는 케이스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만약에 우리가 수주가 됐다 라고 했을 때 수주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거는 내부 인원이 하고 그리고 해당 전표는 계산서 발행은 각각 팀한테 수기로 전달을 하고 특히나 뭐 생산 같은 경우도 특히 많은 현장들에서 생산 작업 지시에 대해서 출력을 해가지고 생산을 한 다음에 이거를 수기로 몇 개 생산, 몇 개 분량을 해가지고 관리팀에다 넘겨주면은 그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아무래도 통합 관점으로 봤을 때 기업 운영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단순히 내가 하던 기존의 시스템들, 그냥 단순 업무 지원 시스템에서 벗어나서게 되면은 이제는 영업부터 그리고 이제 제품의 생산, 그리고 출하, 그리고 AS나 이런 부분들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면서 아무래도 회사 내 업무부가 이제 프로세스가 좀 통합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프로세스가 통합이 되게 되면은 우리 회사에서 고객으로부터 받는 이제는 피드백 내용들, 뭐 제품에 대한 개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제품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좀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프로세스가 순환이 되는 구조여야지 이제는 좀 디테일을 준비를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영진이나 이제 기획 현업부서가 이렇게 되면 어떤 단기간 또 중기에 대한 그 예측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실적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네. 다양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시뮬레이션을. 그렇죠. 시뮬레이션도 하시는 고객사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시고요. 특히나 통합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단축되는 경향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아무래도 결혜님이 말씀해 주셨던 뭐 커스터머 360도가 이제 고객 중심이라 했을 때 저희 EIP도 뭐 어떻게 보면 회사 운영에 있어야 360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고객으로부터 이제 데이터 주문 받아서 생산 지시 내리고 이제 생산함에 있어서 구매가 필요한 원재료들 구매하고 생산에 투입 처리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품에 대한 공정이나 BOM에 대한 관리들,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회계 전표로 생성이 되거든요. 이 회계 전표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 회사의 연간의 경영 계획부터 실적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재고 금액들, 왜냐면 재고 순환에 대한 것들이 체크가 이제 자동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재고의 금액에 대한 절감이나 그리고 인원에 대한 것들도 계획들을 적정 수준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특정 부서에서 리드 타임들이 굉장히 좀 길어진다, 아니면은 과부하가 걸린다라는 것들을 바로바로 좀 체크해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ERP에 함으로써 이제 표준화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마스터 데이터뿐만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들에 대한 표준화들이 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뭐 BI라든가 클릭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는 의사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웨비나 주제가 네. 슬기로운 DT를 준비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결론적으로 오늘 두 분 말씀하신 이런 방향으로 가면 회사는 이제 기업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DT가 이제 발전되게 될 건지 그걸 좀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업무들, 그리고 그 업무를 연결하는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고객 접점을 관리하는 이를테면 마케팅 부서나 영업 부서와 소통을 하는 것들, 마케팅을 진행을 하시고 미팅을 하고 견적을 내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고객의 데이터를 받으시게 될 거고요. 이 데이터가 바로 말씀드렸던 고객 360도, 고객의 정보에 대한 근간이 됩니다. 이 정보가 이제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언제 어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생판회의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원활하게 고객과 소통을 이룬 후에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되면 이 정보는 주문으로 해서 ERP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ERP에 이제 데이터들이 넘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관련해 갖고 주문됐던 계획에 대해서 생산에 대해서 계획을 할 거고요. 생산 계획 대비해 갖고 이제 구매가 필요한 것들은 구매도 이제는 진행을 할 겁니다. 예, 지금 구매를 진행하고 입고 처리하고 실질적으로 제품에 대한 생산 처리가 이루어진다면서 예, 제품이 출고가 될 거고요. 예, 고객 납품까지에 걸리는 이제는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회계적인 부분들까지도 같이 처리가 되면서 이제 원가 쪽도 이제는 세부에서 산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작업에 얼마만큼 투입이 됐고 이런 것들도 이제 배부를 통해서 원가 배부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세일즈포스로 넘어가다 보니까 견적에 이제 해당 부분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앞단의 모든 프로세스가 끝났을 때 이 고객의 AS 요청이 온다면 우리 AS 담당자분들은 마케팅, 영업, 그리고 ERP단에서 있던 모든 고객의 데이터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 현업들이 열심히 업무를 하시다 보면 회사의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경영진 분들께서는 이를테면 신규 고객이 어떻게 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전환율 같은 것들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매출 포캐스트, 매출 예측이라든지 우리 목표 대비, 달성 현황 같은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ERP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차원 수익 분석이나 아니면 거래처별 채권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할 수가 있고요. 재고 예측 또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AS, 고객의 문의 정보를 통해서 고객 만족도까지 측정을 하는 이 모든 비즈니스 흐름이 하나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 CRM은 고객 관리, 고객 접점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ERP는 전사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 두 시스템이 함께 만났을 때, 즉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같이 맞물렸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웨비나를 준비한 거고요. 결국에 이렇게 두 시스템이 연결이 되고 우리가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근간이 쌓이게 된다면 이 데이터를 쉽게 확보하고 분석해서 비즈니스의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고객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들의 연결, 데이터의 연결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전환으로의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했고요. 여러분 이제 조만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설문도 있으니까요. 설문에 오늘 두 분께 못다한 어떤 뭐 자료 요청이라든지 뭐 상담, 뭐 구체적인 그런 것들은 설문에 자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정훈기님께서요. CRM과 ERP를 통합해서 DT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몇 년치의 데이터가 모여야 가능할까요? 경험상 권장기간과 최소 이 정도 기간 데이터는 필요하다 하는 최소 기간을 안내받고 싶습니다. 네. 최소 기간이라고 봤을 때는 CRM과 ERP가 통합이 돼서 데이터들이 흘러가는 것들이 1년 정도 데이터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회사의 특성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계절의 특성을 타는 것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네, 월마다의 특성이 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 회사 내부의 인력들이 이때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연차를 많이 사용해서 좀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데이터들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1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성원님께서요. CRM과 ERP를 통합하면 CEO가 정책 결정을 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될 것 같은데 정책 결정을 위한 별도 화면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지 궁금하고 이런 화면을 세일즈포스에 사용하는 노코드 원래 로코드 아니에요? 로예요. 두 가지 다입니다. 다입니까? 예. 오케이. 노코드 기반으로 제작이 가능하죠. 네.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세일즈포스 그리고 영림원이 지금 이 웨비나를 기획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연결을 하고 CEO, C레벨 분들께서 정책을 결정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데이터가 만약에 세일즈포스로 들어온다라는 가정이라면 세일즈포스에 리포트 대시보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해서 누구나 손쉽게 엑셀에서 피벗 기능 정도만 활용하실 수 있다면 편리하게 이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딩이 따로 필요가 없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고급 분석이 필요하시다라고 할 경우에 저희 세일즈포스의 태블로 같은 좀 다른 서비스 툴을 사용하신다면 더 효율적으로 분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창희님께서요. 현재 사용 중인 ERP가 불만족스러워서 교체를 검토 중인데 새로운 ERP로 교체를 한다면 어떤 점을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이건 뭐 설마 이분 영림은 아니겠죠? 우선은 저희가 봤을 때, 뭐 네네. 이거 제가 실질적으로 PD에 나가면서 이건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우선은 ERP를 회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장기간 같이 사용을 하면서 IT 파트너로서의 이제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T 파트너로서의 조금 신뢰성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솔루션이 우리 회사에 얼마만큼 적합하느냐. 이게 그리고 얼마만큼 안정성이 이제 보장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회사가 ERP에 얼마나 진심인가. 네. 네. 지속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확장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연구 담당자의 전이나. 진정성도 느껴져야 될 것 같아. 네, 연구를 계속해서 그렇죠. 하면서 발전들이 이루어져야지 이제는 ERP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남재님께서요. 아직 CRM은 활용하고 있지 않은데 회사 구성원들은 어떤 학습이나 세팅을 미리미리 해두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굉장히 넓은 의미의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을 드리는 건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CRM이라는 툴을 단순히 도입하신다고 해서 업무가 뭔가 개선되거나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즉 우리 비즈니스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이걸 어떻게 구조화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원분들께서는 이 데이터가 이제 개인의 것보다 이제 회사의 것이고 네. 같이 공유했을 때 더욱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마인드셋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성원님, CRM과 ERP 통합할 때 IT 분야에서 CRM 담당자와 ERP 담당자에 각각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관점에 CRM과 ERP를 통합 시 유지관리 측면에서 IT 인프라 및 개발자의 통합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 관리하시는 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대신에 그 주체를 누가 가져가실 건가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해외 세일즈포스를 사용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세일즈포스를 운영할 수 있는 이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파트너사를 통해서 유지 보수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회사 사정에 맞게 네, 충분히 좀 논의를 하면서 결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문주웅님께서요. 사내 데이터를 순환시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경우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세일즈포스에서 제공하시는 솔루션에 대해서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약간 질문이 조금 넓은 의미의 질문 같습니다. 역시. 그래서 좀 어떤 업무이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 마케팅 업무인지, 영업 업무인지, 혹은 서비스 업무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답변은 이것이 이제 어떤 업무가 필요하신지 저희 쪽에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지만 우선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솔루션이 같은 컨셉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무엇을 선택하셔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환님, 조직 문화 변화를 위해서 업체에서 역할은 무엇인지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회사 내 조직 문화에 대한 변화 부분들을 하실 때 저희들은 뭐 어떻게 보면 변화 관리 방안이다라고 하고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모든 시스템들 아니면 새로운 정책들 회사 내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을 때 어느 순간에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앞에 단에서는 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활발히 하면서 조금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저희 ERP 같은 경우는 철수를 한 다음에 굉장히 활용도가 갑자기 쭉 떨어지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 차례 낙폭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관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이것들을 좀 관리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경영진분들의 좀 관심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사적인 좀 의지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윤소원님께서 요즘 모든 분야에서 AI나 RPA 같은 자동화 기능도 많이 도입되어서 편리성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CRM과 ERP도 전표와 고객 정보를 다루고 기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분야에서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는지요? 실제 사례로 봤을 때 IPA를 사용하시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특정 메일 도메인을 만드세요. 특정 메일 도메인을 만들어 갖고 우리 회사랑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여기다 이 메일로 한번 보내주시라 라고 해가지고 IPA는 그 메일의 어떻게 보면 수신자거든요. 네네네. 그 IPA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가지고 ERP 상에서 거래처 등록을 하시는 케이스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주 등록도 그렇게 하시는 케이스들도 있으시기도 하고요. 네네네. 뭐 최근에 뭐 어떻게 보면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 상대방은 알아요? 얘가 RPA인지? 글쎄요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네.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AI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세일즈포스에 저희 아인슈타인이라는 AI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문의가 왔을 때 이 고객의 직책이나 혹은 이 고객이 얼마나 이제 회사가 규모가 큰지에 따라서 매력도를 측정을 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제품을 고객이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스코어링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고객 정보를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이 고객이 우리한테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시스템이 이제 정보 기반으로, 기존에 쌓여있던 정보 기반으로 점수를 매겨주는 게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 지금 미국에서 나온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인슈타인 보이스라고 해서 목소리를 인식을 합니다. 네, 목소리를 인식을 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세일즈포스의 기록으로 남게끔 네, 또 언젠간 또 한국에 언어 지원이 되길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뭐 워낙 좋은 질문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5명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5분. 네. 예. 뭐 윤성원님, 네. 네. 그리고 홍상현님, 홍상현. 네. 그리고 지정훈님, 지정호님, 그리고 김정훈님, 김정우님, 그리고 김명환님. 김명환님, 김명환, 김정우, 윤성원, 그 다음에 지정호, 상현입니다. 홍상현님. 네, 요 5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설문 맞이하시면 고맙겠고요. 자, 두 분, 여러분 또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개별 답글도 있으니까 답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두 분 오늘 이렇게 질문도 쭉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진짜 정말 질문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또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하다 보니까 그에 관련해서 저희들도 좀 궁금한 점들도 많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답변이 좀 미비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 추후에 조금 더 답변을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많은 질문 주셨는데 모든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요. 하지만 관심이 그만큼 또 많으시구나. 저희가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또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더 잘 준비해서 또 다른 문의 주신 것들, 다른 건들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오늘 또 4시 방송인데 아까 말씀하신 4시 방송은요, 여러분들 꼭 내용은 뭐 실시간 이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여기 이제 오징어 게임 있죠? 오징어 게임 복장 입고 하는 거, 오징어 게임 복장 입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후에 좀 나른하다 하신 분들은 이따가 4시에 오셔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